또 이틀 전에 3일 전인가요? 알테오젠 지금 사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때 안 사신 분들이 또 이제 후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4%. 아까 그 얘기하다가 이주현 대표님께서 오늘 알테오젠 하나만 사고 그냥 냅둬도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기쁘죠. 네. 이게 사실 뭐 알테오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도 먼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36만 2천 원 마감. 네. 저도 눈이 있어요. 그렇죠. 36만 2천 원 마감했습니다. 36만 2천 원인데 제가 네. 사실 그 타 매체에서 이걸 이제 계속 보면서 한 36만 원 정도는 가볍게 갈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심리적 마디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30만 원대 있다가 이제 보통 20% 정도 가격이 이제 36만 원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주가가 힘을 받을 때는 보통 이제 30%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완벽하게 돌렸다고 하고 네. 20% 정도가 저점을 찍고 형성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랠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오늘의 36만 원이 뭐 앞으로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2월 달에 되게 기대가 가는 거고, 뭐 바로 이게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러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알테오젠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제가 그래프로 보기 앞서가지고 숫자를 보는데, 지난 30만 원을 깼을 때 29만 9천 원대 11월 1월 13일 정도에는 대략 누적 매도가 1개월 기준으로 900만 주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3일 연속 한 일주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1월 24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게 시가총액도 뭐 엄청 큰 주식이고 한 하루에 1,000억 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보면서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은 안타깝게도 코스피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 종목이었다면 연기금 패시브 자금이나 뭐 이런 자금들이 올 수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금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빨간 막대 그래프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인데 확실히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날 상승폭이 큽니다. 보통 한 3%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파란색 막대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의 매도 강도를 보시는 건데 확실히 연말 마지막 그 배당락 이후부터는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차트로 분석할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오늘 알테오젠의 이벤트 중에서 이제 2월 달에 하나 이벤트가 원래 1월 달에 많이 빠졌을 때가 11월 달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할로자임이 머커사를 대상으로 한 네. 특허 분쟁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특허 분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모커사에서 할로자임 쪽으로 특허 분쟁에 대한 그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허를 위배했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란 일정이 2월 달에 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뽀록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항목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수는 실제적으로 모크사나 알테오젠 쪽에서는 불리한 건 아니고 대부분 유리한 이슈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거 포함해서 이제 복합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제 2월 달에 준비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적용되면서 아마 오늘 좀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일단 설날 명절 앞두고 아주 세상에 4%는 올랐어요. 여러분들 4%가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럼 오늘의 호재와 악재 구분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 것도 있고 주말에 아마 영상도 보실 것 같고 연휴 동안에 보실 것 같아서 네. 제가 2월 달 전략 위주로 1월 달 총평을 하고 2월 달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코스피의 1월 월봉인데요.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한 6개월, 7개월 만에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이 강하다고 했으니까 뭐 월봉상 양봉이 나온 거고, 예, 이렇게 뭐 상승 기준으로 그래도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월선인데요. 검정색이 5월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작년도 1월 달과는 반대의 그림인데 작년도 1월 달은 우리나라가 좀 안 좋았었고, 네. 이때는 사실 연말에 들어왔던 자금도 있고 연초에 중국 때문에 안 좋았었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조금 그래도 경계 요인은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야,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다음 주 하루 거래가 남았는데 1월 외국인 1월 달 누적 순매수는
거의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천억 정도에 갇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1월 달에 하이닉스만 한 1.8천억 샀던 거지 월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국 주식을 여전히 비우고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코스피 시장의 주가 지수의 주봉인데 요것만 보면 뭐 당장 2,600도 갈 것 같고 7,000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주식의 기본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좀 막혀 있습니다. 작년 한 여름 이후부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는데 약간 막히면서 어떤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는 1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약간 기술적 반등을 좀 이어는 가는데 그게 조금 종목마다 좀 다르고 삼성전자 보면 사실 답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일단은 1월 달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1월 달 마감은 좀 잘 했다. 네. 근데 1월 달 그 1월 효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1월 효과가 1월 달이 좋으면 그 해가 좋다라는 의견과 1월 달이 좋으면은 이제 올랐으니까 그 다음 달에 안 좋을 수 있다. 1월 달 효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나뉘거든요. 네. 그 중에 어디에 근데 정시가 1년 12달 다 오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웬만한 건 잘 없는 것 같고 1월 효과라는 게 사실상 보게 되면 1월에는 정책 기대감도 많고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CS 2025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로봇이나 뭐 양자나 이런 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 트럼프가 당선이 된 1월 20일부터 다시 한번 제2의 트럼프 훈풍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 데이터만 놓고 보면 1월 달이 좋았으면 또 연초도 끝말까지 좋을 수 있긴 있는데 그럼 그걸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추격해서 매수하지는 말고 시장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빠져 있다는 거는 해석에 따라 좀 다른데요. 미국은 여전히 지금 나스닥이 2만 선을 가고 S&P가 6천 선을 갔고 일본도 또 올라오는데 우리가 못 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놓고 보면 투자 매력은 한국보다 미국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앞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이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논다 본다면 시장 어떤 전략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수가 이렇게 폭등하거나 할 때는 절대 시장을 보고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향후에 저는 2월 달에 조금 만약에 다시 지수가 2,400 중반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오히려 또 역으로 그때 지수를 보고 베팅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지금 그 종목들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나? 그래서 지금 살 게 없다는 말도 가끔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안 간 거는 진짜 안 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주들, 일부 뭐 SDI, LG화학, 뭐 기, 현대차, 그리고 뭐 뭡니까?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올해가 뭐 전야 구강이다, 전강호약이다를 논하기보다는 저는 상반기는 조금 더 조심하는 모드가 좋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OJ는 악재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호재로 보시나요? 아니요, 그럼요. 무시하자. 무시. 예. 알겠습니다.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근데 무시하자는 말이 이제 악재에 대한 노출을 악재는 악재예요. 예, 네. 무시하자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네. 24년도 5월 달 정도처럼 이제 BOJ 되고 뭐 캐리 트레이드의 이탈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일본은 일본의 길을 간다는 그 논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금리 인상해도 신고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가 준비를 한 건데 BOJ가 다시 한 오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25bp 정도. 그래서 뭐 17년 만에 이제 0.5까지 온 건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를 17년 만에 0.5예요. 네.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일본은 최근 20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겁니다. 아베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BOJ에서도 대략적으로 9명 중에서 8명은 인상을 했고 1명은 동결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잘 보시면 그 나라의 그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물가지수와 거의 동행을 합니다. 근데 미국, 일본의 올해 거는 CPI가 2% 정도를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보는 기준금리라서 일본이 2%까지 금리를 올릴 확률은 거의 낮습니다. 앞으로 잘해야 뭐 5년,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 경제 성장률 잘해야 1%거든요. 아시겠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멈춘 나라입니다. 네. 제조업 자체가 멈췄기 때문에 제조업 많이 멈춘 상태에서 내수 기반으로 크는 회사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은 우리 한국처럼 한국은 지금 2%안 된다고도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도 2%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은 이제 앞으로 제로 금리를 포기했다 정도 포시를 맞추면 됐고
포기했다고 해서 엔화가 갑자기 100엔대 초반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오늘도 금리를 인상을 했으면은 엔화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제가 전제를 먼저 던졌는데 짧게는 17년, 길게는 막 20년 동안 이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일본은 그 재료금리를 정책했기 때문에 그거를 서서히 조금 성장률을 보면서 이제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예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른 거. 우리는 물가가 높아가지고 금리 인상하는 거고 일본은 경기 침체를 탈퇴하기 위해서 물가를 인상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은 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은 일본 경제 관점에서 약간 성장을 위한 인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 일각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글로벌 변동성에 대한 이슈 자체는 사실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0.5%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3.5에다 투자하면 3%의 무차익 거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상당히 이론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본이 지난해 5월 달 정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펼친 이후에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따른 어떤 그 로직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네.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사실 마진콜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자체는 생각보다 시장의 충격적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ELS 이런 그 낙인 구조라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OJ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쵸.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계셨던 섹터나 종목인데 알테오제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네. 외로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은 하질 않고 네. 섹터에 대해서만 좀 봐봤는데 바이오가 삼바가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아까 알티오진 이야기는 잠깐 이야기했는데 삼성 바이오가 다시 108만 원대 올라온 것도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를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트렌드 자체가 어떤 트렌드로 좀 가냐면은 실제적으로 제약 바이오저들은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삼성 바이오나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처럼 이제 실적이 가시화돼가지고 구체화되는 섹터가 하나 있고요. 네. 그게 CMO든 CDMO든 마찬가지고 그리고 HLB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임상을 준비하는 임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바이오는 크게 두 가지 결이거든요. 네. 한 가지가 이제 ADC가 되는 거고 한 가지가 비만 치료가 되긴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트렌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CMO하고 CDMO 쪽, 그 다음에 ADC 쪽이 지금 주입니다. 삼바도 실제적으로 뭐 4공장, 5공장 지으면서 지금은 조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렌즈 관점인데 삼성바이오가 앞으로 추구하는 사업 자체가 다시 뭐 최근에 물론 리가켄 바이오와 어떤 전략적 협력을 할지는 우리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이야기하는 차세대 항암제 ADC 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섹터가 어떤 섹터냐면 실제적으로 2월 달 초부터 트럼프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약간 뭐 손을 본다고 하면서 조금 시장을 한우를 주는데 바이오가 약간은 관세 쪽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월 달은 본격적인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이제 더 공격적인 이야기 할지 유화조를 할지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급 사각지대 입장에서 삼성바이오나 아까 봤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세가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를 2월 달 섹터 중에서 대장주 성격으로 한번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할 것 같아서 2차 전지는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해주시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요 찐씨와 함께 네. 우리 장의 어떤 미래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종목을 말했습니다. 하나가 알테오젠이었고 그러니까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또 네. 하나가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알테오젠은 이틀 만에 제가 원하는 36고지를 넘겼지만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넘기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틀에 그렇게 염두를 두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큰 콜이 나왔는데 제가 LG 솔루션의 이제 25년도 가이던스만 잠깐 하면 이게 이제 삼성 SDI나 또 2월 한 2주차에 예정되어 있는 에코프로 그룹이나 그리고 하루 전날 발표했던 LNF나 오늘 뭐 LG 화학이나 대부분 2차 전지 소재 양극재의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의 그림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다 비슷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냐면
사실 매출도 다 24년도에 줄었거든요. 네. 이제 줄은 이유가 LG엔솔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일 건데 메탈가가 내려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프라이스, 메탈가가 내려갔고 Q, 양이 안 나간 거거든요. 근데 메탈가는 지금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도 한 2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이제 4680도 조금 더 완성이 되거든요. 파일럿은 작년 12월 달부터 이미 들어갔고 오창 쪽에서 그 다음에 2170 들어가는 모델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도 지금 3, 4월부터 중국, 인도, 어디죠?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네. 다 생산이 나가게 되면 2170 같은 경우도 이제 밀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약간은 매출 전망치가 높진 않아요. PER이 80배가 넘는 기업한테 매출 성장률을 5에서 10%를 던졌다는 거는 사실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빵점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통 성장주 우리가 PER 뭐 30배, 50배 되려 그러면은 매출 성장률이 30에서 50%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일단 이 2차 전지 쪽은 회사들도 가이던스를 되게 낮게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것도 되게 악재예요. 캐펙스 투자인데 캐펙스 투자라는 게 이제 공장 증설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25년도 LG엔솔은 30% 정도를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작년에 아마 12조 정도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3조 원 정도를 줄인다는 건 우리가 매체에서 많이 들어봤던 미국 애리조나라든지 공장의 가동 속도 자체를 이원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은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이 있으니 무리하게 공장 투자를 하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뭐 스스로 일정 부분 좀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또 어느 해보다 많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미국의 친환경에 대한 정책 자체가 조금 변하니까요. 예, 그게 보는 거고 대신 이제 약간 긍정 요인은 뭘 준 거냐 하면은 약간 라인업 자체만 많이 좀 해놨어요. 뭐 북미 ESS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보통 1분기, 2분기부터 좀 가이드라인이 잡힌 게 많이 있습니다. 네. LG엔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혼다로는 한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예, 테슬라 모델 2170 모델은 1분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들어가는 거고 아마 3분기 정도가 돼야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의 AMPC 포함해서 적자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아마 1분기까지는 적자는 기정사실이라 봐야 되고 2분기도 적자를 탈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네. 낮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한 4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갈 때 단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나소닉도 같이 들어가고 또 그게 글로벌 기준으로 분기에 많이 팔면 한 절반 이상이 모델 Y니까 한 30만 대 맥스로 한 그 정도 나올 수가 있기는 있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뭐 약간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의 컨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선빵으로 악재를 던졌다. 그리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35만 원대 정도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35만 원대 요 웅크려져 있는 그 가격대는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자체라는 게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의 호재를 가지고 에코프로 BM이든 이런 쪽이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뭔가 제한적이고 지금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자금들을 보면 대부분이 약간 그냥 뭐 연기금 이런 거 사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윗돌 빼서 아랫돌 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돌려서 말하면 이제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목보다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되는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들어올 때가 조금 더 수급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엔솔의 어떤 디테일한 설명 한번 잘 네.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볼만한 섹터 업종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아마 조금 전에 뭐 다른 우리 이사님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셨을 건데 크게 지금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를 빼고 그거 빼고 지속성에 관한 섹터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조선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 생각한 게 저도 뭐 하나오션에 그 IR 자료를 좀 해봤는데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부터는 조금 정체될 가능성은 없잖아 있어요. 조선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백값을 말하는 거고 또 한국의 강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지금까지는 당연히 상선 쪽에서는 LNG선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LNG 수출 확대와 거의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고
근데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HD그룹과 하나그룹이 이제 특수선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호주 쪽 그 잠수함 수준은 날아갔고요. 독일 애들인가 그쪽에서 가져갔고 남아있는 거는 캐나다 잠수함 수준권하고 몇 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대라든지 하나가 핵심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그동안 갖고 있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수주가 연속성에 대한 불안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라는 게 계속 빵빵빵 터져야 되는데 뭐 선사들이 만약에 조선을 발주할 때 유럽 선사나 이런 데를 발주를 할 때 경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올해는 그래도 수주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는 어쨌든 트럼프가 바이든과 다른 거는 본격적으로 LNG에 대한 그 투자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선사들 같은 경우도 같은 배 같은 경우도 고부와 같이 LNG선 수준은 갈 수가 있고 이게 또 기존 우리가 말하는 배보다 마진이 높다고 해요. 네.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MRO 사업이잖아요. MRO는 바로 유지 보수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배라는 게 뭐 연구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현대와 하나그룹이 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좀 있고 또 트럼프가 하나 뭘 강조하냐면 이걸 부유식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바다에 띄워가지고 시추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삼성중공업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해양 플럼터 부분을 강하면서 지분 하나 인수한 게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선은 뭐 지금 많이 올라서 그러겠지만은 나중에 좀 빠지면 꼭 빠지기를 기다리십시오. 이런 거는 그냥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는데 무조건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고점 대비해서는 20% 정도가 빠지고 나면 네. 그때부터는 조금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원전 쪽은 사실 이번에 완전 슈팅이 났어요. 네. 슈팅이 나서 뭐 SMR 많이 하겠는데 이게 근데 2월달, 3월달 이슈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두코바니 원전 관련 이슈가 3월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초순, 중순까지 만약에 주가가 좀 밀려주면 뭐 많이 안 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마치고 실적 발표해버렸어요. 안 열어봐도 아마 잘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까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 주가라는 거는 한 뭐 2, 3주 이상, 5주 이상 가다 보면 한 최소 1, 2주는 쉽니다. 예,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시고 기계 쪽이나 이쪽은 요새 잠깐 움직였는데요. 뭐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만 놓고 보면 이 친구 팝켓 빼고 나면 그날도 봤던데 팝켓 빼고 나면 사실은 실적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쪽은 뭐 너무 지나치게 제가 보니까 달라붙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산, 현대엘리베이터, 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쪽인데 그리 보시는 게 좋고 여기 있는 방사는 살살 발동 시작했어요. 발동 시작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했다. 방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우리가 연휴가 좀 길잖아요. 네. 다음 주 개장하기 전까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증시에서. 뭐 어차피 이제 시장 끝났고 시간의 단일가도 끝났으니까 네. 운명은 이제 내 장고에 맡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휴장을 하는 동안에 네. 우리는 미국 정시 기준으로 5거래일을 보고 와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월화수목까지. 그러면 금토일 월화니까 한 5거래일인데 그 볼 필요는 없고요. 뭐 어쨌든 오르든 내리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장이 딱 열릴 때 생각보다 이벤트가 많습니다. 30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금요일, 목요일 기준인데요. 다행스러운 건 ASMR 실적이 29일 날 발표가 돼요. 아마 삼성전자한테는 부정적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은 거의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칩에서는 피해입니다. EUV 쪽, 파운드리 쪽이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FMC 회의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동계를 할 건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약간은 근데 연준은 실제적으로 작년 12월 점도표에서 이미 올해 같은 경우에 2번 정도의 인하를 좀 점도표를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FMC 이벤트는 2월 달은 없고요. 3월 달로 넘어갈 확률이 많아서 뭐 트럼프가 이야기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하지만 파월은 파월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보고 움직일 거라 지난번에 사실 1월 달에 발표된 12월의 CPI는 건원 CPI가 전일 대비해서 예기대치보다 0.1포인트 낮았지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약간 매파직 스탠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가 좀 염려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장이 좀 많이 묻어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도
그게 추세적으로 4% 초반으로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마소, 메타, 테슬라 실적 발표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와 영향이 있는 테슬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없단 말은 좀 그런데 테슬라는 주가가 실적 발표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매월 인도량 발표를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 하지만은 그래도 큰 콜이나 이런 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마소와 메타는 지금 가장 화려한 미국 M7 종목 중에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라서 특별히 계절적 실적을 따지 않는 기업이고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 31일 날 개장할 때는 뭐 그럴 때까지 예상하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미국 증시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우리 자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아마 FOMC 결과에 따른 매파적 분위기와 테크주의 실적이 좀 혼돈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미국을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거의 다시 신고가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다우도 올라왔고 또 S&P가 지금 6,000선 넘어갔고 네.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에 약간의 행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 변수도 있나요? 2월달 일정하고 3월달 일정을 봤는데 2월달은 장이 내리기를 고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맨날 올라가면 여러분 똑같아. 눌림목 매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맙게도 2월 달에는 일정이 거의 없어요. 2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뭐 중간중간에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순환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면 약간 제약바이오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근데 2월 중순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3월 달 이벤트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MWC가 있다면 만약에 지금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종목들이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장 때문에 조금 혹시 늘어진다면 차라리 MWC를 바라보고 그게 기회가 됩니다. 아니, 스마트폰 박람회인데 무슨 자율주행? 그게 바뀌었어요. 갤럭 보시면 원래 이거는 그 MWC니까 뭐 모바일 컨그레스잖아요. 스페인에서 하는데 이미 삼성도 보시면 갤럭시 언팩을 미리 하잖아요. 네. 이때는 뭐 하냐면 이때 다 참가합니다. 또 러버, 자율주행 다 나와요. 그러니까 2월 달을 그렇게 활용하시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5일부터 인터 배터리가 코엑스에서 열리면 그 2월 중순부터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달 장 같은 경우는 혹시나 장이 좋으면 뭐 좋은 데로 가면 되는데 장이 눌린다면 오히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1월 달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보는 기회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위안화 흐름인데 위안화가 지금 7.3969 위안에서 최근에 7.25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세죠. 근데 위안화가 강세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이 부양책을 펼친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부양책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뭐 이구환신도 있습니다만 팍 빠졌잖아요. 트럼프에 대한 중국에 대한 관세가 생각보다 유화적이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내려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국 정치와는 별개로 트럼프 노이즈는 생각보다 조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특이한 현상이 뭐냐 하면 지금은 다 올라요. 네. 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기하단 말이에요. 금은 보통 안전자산인데 그러면 미국 채권, 달러, 금, 미국 주식까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 저도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우리 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장이 불안하다는 거라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 놓고 보면 투자 상품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또 자금이 안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국채금리도 높고 달러도 높고 한데 실제적으로 글로벌 자산 같은 경우는 그 위험 자산, 안전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이든 크립토든 주식이든 금이든 에너지든 돈 되는 데는 다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염두하고 가실 거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장이 좀 늘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겁먹을 건 없을 것 같고 네.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그래도 살아있는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기고 있는 삼성전자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삼성 주주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주가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못 하잖아요. 금 올라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주가는 지금 제가 적어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을 지수를 보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수급을 보면 연기금 말고는 사는 세력이 없어요. 1월 달도 누적 순매수 코스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천억 5천억 전후거든요. 금융투자는 초단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들었다 놨다 하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은 거의 단타장인데
지난 한 달 동안 놓고 보게 되면은 전력 인프라 조선은 완전 날라갔고 이제 방산이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방산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순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과 조선의 강도가 조금 주춤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조마원 관점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재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것도 이제 폴란드 쪽 빼고 나면 지금 우리나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이요. 네. 현대로템 K2 전차 같은 경우는 티르키예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폴란드 수주가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방산이 안 간 건데,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나오면 1차 수주의 2배입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거 있고, 테마 쪽을 놓고 보게 되면은 로자유반, 러버차일드 주행 유리기점 반도체가 1월 달에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 주가를 잘 보시면, 뭐 앞으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월 달에는 뭔가 좀 부침이 있거든요. 주가가, 물론 아직 그 짧은 그림을 보긴 그렇습니다만, 부침이 좀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이쪽에서 조금 속도 조절이 나오면, 이게 거꾸로 놓고 봤을 때 2월 달에 장이 좀 쉬어줄 때는 다시 이쪽을 봐야 되니까 초선이나 지금은 이쪽을 너무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몇 개 가는 종은 가고 있지만은. 그러면 만약에 로자 유반이 쉴 때 움직일 만한 섹터가 뭔지를 봤더니 바양우오입니다. 네. 네? 바이오 양자 우주 5G예요. 분산돼 있거든요. 바양우파. 어때요? 좋습니다. 바양우파. 네. 파이버. 아, 네. 좋습니다. 바양우파 쪽입니다. 이쪽 근데 주력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반등 모색은 뭐냐 하면 2차 전지는 완전 바닥이고, 엔터나 오디오 쪽은 트레이딩으로만 보십시오. 예, 트레이딩으로. 엔터는 지금 기준 놓고 봤을 때는 하이브보다는 SM을 머리에 두고, 뭐, YG나 JYP의 개별 어떤 아티스트의 활동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오디오 쪽은 사실 이게 좀 종목이 애매하게 제가 적어 놨는데, 아까 일정 중에서 2월 다음 주 설날에 네. 두바이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두바이 행사. 동네 큰 행사가 있어요. 엄청 커요. 네. 네, 동네 운동회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500개 기업이 참가하는 큰 의료 이쪽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이름 까먹으셨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네. 아랍에미레이트 시작하는 그 두바이에서 지금 아랍 2025라고 아랍 의료 2025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있기는 있는데 요거 쪽은 제가 어떤 걸 본 거냐면, 그러니까 매매 쪽이니까 너무 깊게는 보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중국 임플란트라든지 약간 의료기기들 쪽이 많이 낙폭주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재 하나 있는데 이건 호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판단으로 현재 분위기상 예전 그 탄핵 일정이 있었던, 우리가 과거 두 번의 탄핵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죠. 근데 지금 그 일정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12월 17일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헌재에서 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도 2월 달 안에 거의 뭐 헌재 결정이 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 이게 호재가 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국 리스크에 대한 어떤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이벤트는 2월 말, 빠르면 2월 정도에는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달에 또 이벤트 많고 2월 달에도 또 몇 개 있고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전체적으로 큰 틀 잡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